네, 안녕하십니까. 추영기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해원 모의고사 시즌 1에 있는 이제 1회, 그 1회에 있는 그 주요 문항들을 같이 한번 풀어볼 건데요. 어떤 것을 풀어볼 거냐면 이제 18번부터 21번까지 하고 그 다음에 28번부터 30번까지 해서 총 7문항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 처음에 보시면 맨 처음에 18번 문제부터 같이 보시게 되면 18번 문제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냐면 18번 문제를 보시면요. 전체 집합 U라고 하는 것이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는 U라고 하는 것은 1, 2, 3, 4, 5, 6, 7, 8로 되어 있대. 1, 2, 3, 4, 5, 6, 7, 8이라고 하는 8개의 원소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X라고 하는 것은 1하고 2하고 3하고 4가 있다고 얘기한답니다. 근데 Y라고 하는 것은 X에 있는 부분 집합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인데 우리가 문제가 무엇이냐면 걔네들 X하고 Y가 모두 뭐가 되냐면 서로 독립이 되도록 하는 Y의 개수를 구하는 것이 우리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네, 그럼 저희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냐면 첫 번째 이제 1번을 얘네들을 풀기 위해서는 독립이기 때문에 Px의 값은 우선은 8분의 4라는 걸 알 수 있고 P의 Y의 값은 뭐가 되냐면 8분의 A라고 할 거예요. A라고 할 거고 그 개수를 A라고 잡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걔네들 P의 X 교집합 Y는 독립이기 때문에 두 개의 곱과 똑같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는 무조건 분모를 8로 만드시는 게 좋거든요. 그럼 8분의 쓰신 다음에 이거가 2분의 1을 곱하게 되면 2분의 1에 A로 이렇게 만드시는 게 좀 더 문제 풀기가 편하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것을 보셔야 되냐면 여기 있는 2분의 A 자체는 경우의 수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의 경우의 수는 어떻게 돼야 되죠? 자연수 값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2분의 1 A가 자연수가 되기 위해서는 A는 짝수들로만 구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첫 번째 1번은 그럼 A가 2가 될 수도 있다는 거고 두 번째는 A가 뭐가 될 수도 있고 4가 될 수도 있고 세 번째 A는 뭐가 될 수 있죠? A는 6도 될 수 있고 8은 되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해봤더니 8은 되지 않아서요. 우리가 얘네들이 될 수 있는 경우의 수 한번 보고 싶은데 첫 번째는 이제 두 개라고 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두 개면 Y에 있는 원소는 두 개가 되는데 교집합은 하나가 된다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 X하고 겹치는 것은 하나 있고 안 겹치는 게 또 몇 개 있다는 거죠? 하나가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16개의 경우의 수를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두 번째, 4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얘네들이 4개하고 2개 된다는 거죠. 한마디로 무슨 뜻이냐면 Y의 원소의 개수는 4개지만 X하고 겹치는 건 2개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X에서 똑같은 거 2개가 나올 거고 아닌 거에서 똑같은 거 2개가 아닌 거에서 2개를 빼야지 총 4개가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은 6 곱하기 6이니까 뭐가 되죠? 36이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가 되냐? 얘가 6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6개의 원소가 있는데 6을 집어넣으면 3개가 되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뜻이냐? 겹치는 거가 3개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수밖에 없냐면 X 중에서 3개를 뽑고 나머지에서 3개를 뽑아야지만 겹치는 게 3개가 나오겠죠. 그럼 4, 4 뭐가 되죠? 1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우리네 문제의 정답은 이 모두를 다 어떻게 한 거? 더한 것이 문제의 정답이 되겠죠? 그럼 답은 뭐가 되냐? 68이 된다는 게 문제의 정답이 완성이 되실 겁니다. 자, 18번 문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우리가 걔네들 원소의 개수를 가지고 하나씩 판단하는 문제라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거고요. 자, 우리는 이제 19번 문제를 보도록 합시다. 네, 참고로 우리 이렇게 수학적 기납법 관련된 문제 같은 경우는 이제 문제를 어떻게 푸셔야 되냐면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위에 거부터 차근차근 해서 그 문제를 풀라고 하는 의지를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푸는 방법과 여기네들 그 출제자가 내는 풀이 방법은 당연히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출제자의 풀이 방법을 그냥 보시면서 아 이렇게 되는가 보다 하고 넘어가셔야 되지 그거를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다 똑같이 풀고자 하는 그 습성 갖고 있으면 이거를 뭐 5분 안에 풀 수 있는 걸 뭐 10분, 20분 잡아먹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수학적 기납법 문제 푸는 방식은 항상 그 박스 위아래로 두세 줄씩 읽어봐가지고 걔네들을 갖고 있는 스텝 바이 스텝을 따라가시는 게 가장 확실해요. 그 얘네들을 굳이 하나 위에서부터 쭉 풀면서 그 풀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걔네들 보시면 어디서부터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것만 체크해 보시면 우리가 걔네들 문제 좀 더 쉽게 풀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자, 먼저 얘네들 필요한 그 문제식은 어떤 것이냐? 문제식은 제가 봤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번째 있는 게 중에 뭐 있냐면 끝에 보시면 B1의 값이 1이라는 거 하나 아셔야 되고 두 번째 거는 Bn 플러스 1 빼기 Bn의 거 바로 밑에 있는 줄이 2에 n-1 된다는 거 먼저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어떤 것을 볼 수 있냐 밑에 보시면 시그마 K가 1부터 n까지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n-1까지 n-1까지 B에 뭐죠? K 플러스 1 빼기
B의 K 값을 구하고 싶은데 그게 바로 Bn 빼기 B1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선은 여기 있는 B1의 값은 1인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전체의 결과값을 알아야지만 Bn의 값을 구할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걸 어디서 구하냐면 여기 있는 이 식에서 구한다는 뜻입니다. 이 식에서. 그럼 이 식에서 우리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축차 대입법을 좀 이용해 볼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첫 번째 1부터 집어넣으면 B2-B1의 값은 1이 될 것이고 1을 집어넣으면 B3 빼기 B2의 값은 2가 될 것이고 n- 집어넣으면 Bn 빼기 Bn-1의 값은 2n 빼기 2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얘네들을 우리가 이쁘게 싹을 다 더해주면 어떻게 되죠? 싹이 다 더해주면 지워지는 것은 이렇게 지워져요. 그럼 어떻게 지워져? Bn 빼기 B1의 값은 뭐가 되냐? 공비가 2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등비수의 합쓰면 2-1의 첫째 항이 1이고 2에 1부터 n-에 하나 더 있으니까 n-1에 빼기 1까지 붙이시면 된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들이 무슨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냐면 얘네들이 2에 n-1에 빼기 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밑에 있는 Bn이라고 하는 것은 2에 n-1이라고 하는 첫 번째 가의 박스에 있는 식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제 가의 박스가 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는 이제 뭐가 되느냐? 이제 나를 구하셔야 되는데 옆에 또 뭐라고 밑에 써 있냐면 Bn이 이게 또 써 있어요. Bn이 뭐라고 써 있냐면 2n분의 Sn 빼기 3의 n이라고 되어 있어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얘네를 그냥 쭉 집어넣게 되면 어떻게 하냐? 2n분의 S의 n 빼기 3의 n제곱이 Bn이기 때문에 2에 n-1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럼 저희는 Sn의 값을 어떻게 구할 수 있냐? Sn의 값은 2개 곱하고 얘 더하면 되죠. 어떻게 되죠? 그러면 2에 2n-1 플러스 3의 n이라고 하는 두 번째 나의 식을 이제 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나의 식. 그럼 다의 식은 이제 뭘 구하는 게 목적이면 다의 식은 an을 구하는 건데 an은 어떻게 보면 되죠? 그냥 sn에서 못 빼시면 돼요. s? 그렇죠. n-1을 빼시면 되는데 SN은 2의 2n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3의 n이 될 거고 빼기 n-를 집어넣으면 2n-3 되겠죠? 그럼 2에 2n 빼기 3 집어넣고 빼기 3의 n 빼기 1이 되겠죠. 정리해도 괜찮긴 한데 우리는 어차피 숫자를 집어넣을 거기 때문에 정리할 필요 없이 이 식을 뭘로 잡으시면 돼요? 그냥 다식으로 잡으시고 숫자 집어넣어서 정리하시면요. 우리가 원하는 문제의 정답은 3번이 나온다는 것을 체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 있는 19번 문제의 정답은 3번이라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네, 그 다음 저희는 이제 20번의 문제를 보고 싶은데요. 20번 문제, 하도 잘 나오는 이제 로그 함수의 이제 평행이동과 관련된 문제인데요. 너무 잘 나와요. 보시면요. 이렇게 Y축이 있고, 이렇게 X축이 있답니다. 이렇게 X축이 있는데, fx라고 하는 것은 로그 2x이기 때문에 로그 2x 이렇게 그려주는 이 함수 y는 fx가 있는데 fx는 바로 뭐냐면 로그 2의 x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걔네들의 x축으로 얼마큼이고 y축으로 얼마큼을 이동하는지 모르지만 걔네가 이동되어 있는 그래프의 모양이 이렇게 똑같이 이동되는 모양이 그려진답니다. y는 뭐가 되냐면 g의 x가 된다고 한답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걔네들 이렇게 만들어진대. 이렇게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만들어졌는데 얘네들이 바로 위에 있는 점, 그러니까 A하고 B하고 C하고 D가 있거든요. 그래서 때 A, B, C, D가 있는데 걔네들이 바로 뭐라고 했냐면 정사각형에 있고 B의 좌표는 2,1이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G의 2의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 되겠죠. 우리가 한번 이제 어떤 것이 있는 그 특징이 있는지 먼저 보셔야 될 것 같긴 한데, 조금 보시면 얘가 2,1인 거 먼저 알고 있죠. 그럼 이제 어떠한 특징들이 있는지 좀 한번 확인 한번 해보도록 하죠. 그럼 보시면 이겁니다. 봐보세요. 참고로 우리가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요. 얘네들 보시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움직인 거와 똑같아요. 한마디로 여기 있는 파트가 평행이동돼가지고 여기 이동했다는 거와 똑같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어떤 것을 좀 알 수가 있냐, 어떤 것을 좀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쪼개잖아요, 이렇게 쪼개면요, 그렇게는 안 보이긴 한데, 이 변하고 이 변이 똑같고, 얘하고,
얘 두 개 더하면 90도죠. 그럼 얘가 점이 되고 얘가 x가 되기 때문에 두 개는 서로 이제 뭐가 되냐면 합동의 성질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길이가 2기 때문에 이 길이도 뭐가 될 수밖에 없죠? 2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얘네들은 제가 하나의 좌표가 뭔지 모르니까 a, 이만큼 더하면 3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여기다가 3을 집어넣는 x값을 구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얘는 8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다는 것이겠네요. 그러면 봐봐. 얘는 2였고 얘는 8이기 때문에 이동하고 있는 것은 얼마큼 이동하는 거죠? 그렇죠. 6만큼 이동하니까 얘네가 1이었는데 6만큼 이동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a 좌표는 0, 뭐가 되죠? 7 되는 거고 x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y축으로 6만큼 이동하는 그래프가 gx가 된다는 뜻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는 gx라의 값은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fx를 로그 2로 잡으시고 x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하니까 x 플러스 2를 집어넣고 플러스 6을 집어넣으면 우리가 gx가 될 것이고 우리가 원하는 건 g의 2의 값이요. g의 2의 값은 로그 2의 4에다가 플러스 6인데 로그 2의 4는 2니까 답은 8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18번, 19번, 20번까지 문제 한번 확인해 봤고요. 먼저 필기 한번 해보신 다음에 우리는 21번에 있는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번은 이제 킬러 문제가 되는 하나의 문제가 되는데 21번은 이제 발견적 추론 문제가 됐는데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냐면 21번을 봤더니 A1의 값은 3분의 2로 잡았고요. A1은 3분의 2로 잡았고 그 다음에 A2는 뭐라고 잡았죠? 2라고 잡았다고 했을 때 그 다음에 B1의 값은 2라고 잡는다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fx의 값이 뭐라고 했냐? fx의 값이 저희는 두 가지로 쪼개게 되는데 x가 0이 아니면 1일 것이고 x가 0이 돼버리면 우리는 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답니다. fx의 값은. 그래서 우리는 또 두 가지 조건이 또 있어요. 어떤 조건이냐면 가를 봤더니 우리가 bn이라고 하는 것은 f의 an에다가 빼기 n을 빼는 하나의 조건이 있고 그 다음에 나의 값은 뭐라 했냐면 a의 n 플러스 1의 값은 뭐라고 했냐 bn의 첫 항부터 어디까지 n항까지의 곱이라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얘네들은 어떻게 하냐 첫 항부터 거기까지 곱이니까 이렇게 딱 쓰면 좋겠네요. b1에서 b2에서 어디까지? b의 n까지의 곱이라고 써도 될 것 같다는 것도 확인이 되겠죠. 그럼 우리가 이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어떻게 될지 한번 풀어보도록 한번 해볼게요. 알겠죠? 이 조건을 가지고. 참고로 우리가 모르는 그 규칙이기 때문에 발견적 추론을 좀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참고로 이 전에 있는 값이 b의 뭐가 되죠? n-1이죠. 근데 1부터 n까지의 곱이 an 플러스 1이니까 1부터 n-까지 곱은 뭐가 되냐면 an이 거예요. an. 그럼 an 곱하기 뭐가 되냐면 b의 n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갖고 있는 조건은 바로 뭐였냐면 첫 번째 우리가 이미 알아낸 조건은 뭐였냐면 a의 n 플러스 1의 값은 a의 n 플러스 1의 값은 an 곱하기 bn이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뜻일 거고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씩 넣어보면서 규칙을 찾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A1은 3분의 2가 되고 A2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B1도 2가 되겠죠. 우리는 이제 B2의 값을 한번 구해보다 합시다. B2. 그럼 B2를 구해보면 얘는 F의 A의 2에다가 빼기 2가 되는데 A2는 2이기 때문에 F의 0 되죠. 그럼 0일 땐 2니까 2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맞죠? 그 다음에 B3를 봤더니 B3는 F의 뭐가 되죠? A의 3 빼기 3 이게 되죠. 그럼 F의 A3 구해야 되는데 A3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여기 있는 이 식을 좀 이용하실 거예요. 얘는 A3는 봐봐 A2하고 B2의 곱이 되는데 B2는 2고 A2도 2니까 얘는 4가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겠죠. 그럼 얘네들은 4에서 3 빼니까 1 되겠네요. 1 되기 때문에 F1은 0이 아니기 때문에 뭐 되죠? 1 되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똑같이 우리는 또 이제 뭐를 구할 거냐면 A의 또 4도 구하셔야 돼요. A4. A4는 어떻게 구할 거냐? A4는 A3 곱하기 B3 되는 거 괜찮죠? 그러면 A3은 4가 되고 B3은 1이 되니까 얘도 4가 된다는 것도 볼 수가 있다는 것이겠죠. 자, 이런 식으로 계속 쭉 구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A5부터 어디까지? A 어디까지 한 8까지가 8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A9부터 어디까지 하면
A의 16까지가 뭐가 되냐면 16이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구할 수가 있냐면요. 그럼 얘네들 4가 나오는 개수들부터 다 한번 세시게 되면 4가 나오는 개수는 어떻게 하냐. 4는 2개가 나오는데 4가 2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 얘 같은 경우 이제 뭐가 되냐면 8이 나오는 개수는 4개니까 2의 제곱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네, 9부터 16까지는 이제 8개가 되겠죠? 우리는 2의 세제곱만큼의 16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제 뭐가 될 거냐면, 봤더니 얘가 끝이 4로 끝나면 2의 1제곱, 끝이 8이 끝나면 2의 제곱, 끝이 16 끝나면 2의 세제곱 된다는 뜻이야. 그럼 우리는 마지막은 A가 몇이냐면 거기는 256이었네, 256? 그럼 256은 끝이 뭐가 돼서 256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 숫자 똑같이 따라가니까. 근데 문제는 256이 2의 몇 제곱이죠? 8제곱이죠. 그럼 얘네들은 2의 몇 제곱까지? 그렇죠. 2의 7제곱까지 돼. 그럼 얘네들은 2의 7제곱이 25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네, 그럼 저희가 한번 이제 규칙을 마저 한번 써볼게요. 얘네들은 2의 몇 제곱? 세제곱. 얘는 2의 몇 제곱? 5제곱. 얘는 2의 몇 제곱? 7제곱. 얘는 2의 몇 제곱이죠? 14제곱인가요? 2의 14제곱? 15제곱, 10제곱. 그럼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총 문제의 정답은 어떻게 하냐. 얘네들은 우선은 시그마 K가 1부터 256까지 더해야 되는데, 시그마 K가 1부터 어디까지? 256까지 AK를 더할 건데, 첫 번째 양은 3분의 2가 되고, 두 번째 양은 2까지 붙고, 나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구하시면 되는 거죠. 총 몇 가지? 7가지. 그럼 K가 1부터 어디까지? 1부터 7까지니까 7개를 붙이시고 2에 2K 플러스 1을 잡으시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얘네들 이제 등비수열의 합으로 정리하게 되면 3분의 뭐가 되냐면 2에 17이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거는 여기 있는 이 식을 로그 뭐로 붙이는 거? 2로 붙이는 거기 때문에 로그 2에 3분의 2의 17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17 빼기 로그 2의 3의 값이 문제의 정답이 돼서 답은 3번이 된다는 것도 체크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발견적 추려 문제가 좀 여러 가지 방식대로 풀 수가 있는데, 사실 거기 나오는 답지처럼 풀 수도 있는데요. 그건 사실 좀 쉽지는 않아요. 그렇게 세는 거는 사실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저처럼 세는 것도 하나의 좀 쉽게 푸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먼저 필기형 한번 마무리 접으시고 저희는 이제 28번 문제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이제 28번 문제를 한번 같이 한번 봐볼 건데, 28번은 문제를 읽어보면요, 이제 이산항률 변수 x가 가지는 값이 각각 1부터 6까지의 자연수이고, 양수 a에 대해서 p의 x는 k 플러스 p는 x는 k 플러스 1의 확률을 두 개 더했더니 항상 a로 일정하다 했을 때 k는 1부터 5까지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조건은 exponential x의 값이 expectation x의 값이 4분의 15일 때 우리는 2에서 4까지의 확률을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다는 것이겠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이제 우리는 얘네들 갖다 맨 처음에 A부터가 뭐가 될지 먼저 구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럼 첫 번째 1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하냐. 1을 집어넣으면 P의 X는 1 될 거고, 플러스 P의 X는 2가 되면서 그 값이 A가 될 것이고, X의 실 3을 집어넣으면 P의 X는 3이 되고, 플러스 P의 X는 뭐가 되죠? 4가 될 것이고, 그가 바로 A가 될 것이고, 또 5를 대입하면 PX는 5가 되고, 플러스 P의 X는 6이 되거든요. 그 값도 바로 A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얘네들을 모두 다 합하시면 1 되는 거죠. 왜냐하면 확률의 총합이니까. 우리는 어떤 걸 할 수 있죠? A는 3분의 1의 값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저희가 이제 안 쓴 시간이 있거든요. 그럼 2를 집어넣으면 X가 2하고, 플러스 P의 X는 3을 넣으시면 그게 바로 A가 될 것이고, P의 X는 4하고, 플러스 P의 X는 5를 집어넣어도 그 값이 A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죠.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알 수가 있냐, 어떤 것을 알 수 있냐면, 참고로 이 두 개를 빼잖아요. 이 두 개를 빼면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 두 개를 빼게 되면 P의 X는 1 빼기 P의 X는 3의 값이 는 0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P의 X는 1하고 P의 X는 5의 값이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괜찮죠? 두 번째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두 번째는 이 두 개를 빼잖아요. 이 두 개를 빼면 똑같이 이제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 P의 5가 아니고 3이죠. 이거 똑같이 그걸 빼게 되면
px는 3하고 똑같이 px는 뭐가 되죠? 5가 된다는 것을 밝힐 수가 있어요. 그럼 저희는 우리가 크게 두 가지 식을 밝힐 수가 있거든요. 네, 첫 번째 식은 어떤 거냐? 첫 번째 식은 p의 x는 1, 그다음에 p의 x는 3, 그다음에 p의 x는 5라고 하는 홀수끼리 같을 수도 있고, 똑같이 우리가 이번에는 여기 있는 식에서 이걸 빼게 되면 우리는 짝수가 또 똑같다는 것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p의 x는 2, 그다음 p의 x는 4, p의 x는 6도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얘네들의 값을 지정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하냐면 b하고 얘는 c라고 지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럼 저희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expectation의 x라고 하는 기대값을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구하냐면 띵띵띵띵띵띵띵띵띵 해서 구하면 되죠. 그럼 얘네들은 뭐가 되냐면 9b 플러스 12c가 expectation에 있는 값인데 그게 바로 뭐가 되냐면 4분의 뭐가 되죠? 1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게 괜찮아요, 그지? 이게 괜찮을 거고, 두 번째 건 이제 또 뭐 있냐면 얘네들 모두 다 더해주면 아까 뭐라 했죠? 1이라고 했죠. 그래서 어떤 거? 그다음 3b 플러스 3c의 값이 1이기 때문에 우리는 b 플러스 c의 값은 뭐가 되죠? 3분의 1 된다는 것도 확인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 있는 이 두 가지를 이제 연립시켜주면 우리가 원하는 b하고 c의 값이 구해질 건데, 제가 연립해봤더니 b의 값은 12분의 1이 되고 c의 값은 뭐가 되죠? 4분의 1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뭐가 되냐? 문제는 p의 2부터 x가 어디까지? 4까지인데 걔네들은 2, 3, 4죠. 그러면 2, 3, 4기 때문에 b 플러스 몇 c? 2c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문제 정답은 뭐가 되냐면 12분의 7이 되고, 우리는 그 두 개의 합하기 때문에 합이 뭐가 되냐? 19가 문제의 정답이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제 28번 문제도 같이 한번 봤기 때문에 먼저 필기 먼저 한번 해보시고, 그럼 저희는 이제 29번, 30번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29번 문제가 되는데요. 이제 흰 공 9개, 검은 공 8개를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는 것이 목적이 된답니다. 봤더니 각각의 학생은 흰 공을 적어도 하나씩은 받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학생은 검은 공을 적어도 한 개씩은 받는다고 했을 때 각각의 학생이 받은 흰 공과 검은 공의 개수의 차가 2보다 작다고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우리 생각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어떤 거냐면 3명의 학생인데 3명의 학생한테 받을 게 있는데 우선은 그 3개로 쪼개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흰 공 그 3개를 A 플러스 B 플러스 C로 잡고 그거는 9가 돼야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을 거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검은 공은 D 플러스 E 플러스 뭐르죠? F라고 그 값은 8이 되면서 우리 어떠한 식이 나오냐면 A하고 B하고 C하고 D하고 E하고 F의 값은 무조건 1보다 큰 값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 그럼 두 개의 개수의 차이는 뭐라 했죠? 2보다 작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A하고 D를 뺐을 때 그 값은 2보다 작아야 되고, 그 다음에 B에서 E를 빼도 2보다 작고 C에서 F를 빼도 2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저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서 이제 문제를 풀기 위해서 좀 약간 어떠한 테크닉들을 좀 많이 한번 써보긴 할 건데, 우리가 봤더니 뭐 A 빼기 D, B 빼기 E, C 빼기 F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그것은 마치 여기 있는 이 식에서 여기 있는 이 식을 뺀 거와 똑같다는 것을 의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빼게 되면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 뺐을 때 A 빼기 D 플러스 B 빼기 E 플러스 C 빼기 F의 값이 뭐가 되죠? 1 된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저희는 어떤 것을 지정할 수 있냐면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뭐가 될 수 있는지를 지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저희는 이걸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손쉽게 X라 적고 얘를 Y라 적고 얘를 Z라고 잡아보면 우리는 어떠한 식을 완성할 수 있냐? 어떠한 식을 완성할 수 있냐면 X 플러스 Y 플러스 Z의 값이 1이면서 절대값 X는 2보다 작고 절대값 Y도 2보다 작고 절대값 Z도 2보다 작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숫자가 어떤 것에 따라서 쓸 수 있는 개수가 좀 달라질 거거든요. 첫 번째 1번은 어떤 것을 볼 거냐면 X하고 Y하고 Z가 들어갈 수 있는 게 1, 0, 0도 있고 또 뭐 있죠?
그렇죠. 0, 1, 0도 있고 또 뭐도 있어요? 0, 0, 1도 있죠. 근데 우린 그 중에서 이것만 한번 세워보다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얘네들은 이제 무슨 말이냐면 그 x에서 그 뺐을 때 그 얘네 보면 뺐을 때가 1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는 뭐가 되냐면 D에다가 플러스 1이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 다음 우리는 B의 값은 2가 되고 C의 값은 F가 된다는 뜻이죠. 맞죠? 그럼 여기 있는 값을 우리는 첫 번째 있는 식에다 집어넣으면 우리가 똑같은 식이 나오기는 해요. 어떻게? D 플러스 E 플러스 F의 값은 8이라고 하는 똑같은 식이 나오긴 하는데 우선은 D의 값이 뭐가 되죠? D의 값이 뭐보다 커야 돼요? D의 값이 1보다 크고 E도 1보다 크고 C도 1보다 크기 때문에 우선은 A는 뭐보다 크나 같아야 되죠? 2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B는 1보다 크나 같아야 되고 D가 죄송해요. 이거가 아니고 얘네들은 뭐 DF 그러니까 DF는 다 1보다 크나 같으면 되겠죠. 이렇게 맞죠? 그럼 DF도 다 1보다 크나 같으면 된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럼 우리는 이걸 세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거냐면 미리 한 개씩을 빼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는 3H 뭐죠? 5를 구하셔야 되는데 그 경우의 수가 이것 또는 이거라고 얘기했죠. 그럼 곱하기 뭐까지 해야 되죠? 3까지 하시면 된답니다. 그럼 걔네들 계산하면 얘네들은 7C 뭐죠? 5 곱하기 3이니까 답은 뭐가 되죠? 63이라고 하는 첫 번째 식이 나올 거고 두 번째도 한번 볼게요. 두 번째는 이제 어떤 것이냐 이제 절대값이기 때문에 음수도 나올 수 있어요. 음수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 XYZ는 어떻게 하냐 XYZ는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거예요. 1하고 마이너스 1 또 1하고 마이너스 1하고 1 마이너스 1하고 1하고 1이 될 수도 있다는 뜻이라는 거죠. 맞죠? 그럼 얘 같은 경우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첫 번째는 A라고 하는 것은 D 플러스 1 된다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B라고 하는 것도 2 플러스 1 될 거고 맞죠? 그 다음에 C라고 하는 것도 뭐가 되죠? F에 마이너스 1 된다는 거죠. 맞죠? 이렇게. 그쵸? 그럼 저희는 얘네들이 다 뭐보다 커야 되냐면 1보다 크나 같고 1보다 크나 얘네들이 다 그 모든 그 경우의 수가 1보다 크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얘를 우선 똑같이 여기 있는 이 식에 집어넣어서 만들면 똑같은 식인 D 플러스 2 플러스 F의 값은 8이라고 하는 식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어요. 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D의 값은 당연히 뭐보다 커야 되죠? 1보다 커야 되고 맞죠? 그 다음에 E의 값도 1보다 커야 되지만 네, F의 값은 뭐보다 커야 돼요? 그렇죠. 2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몇 개를 빼놓고 계산하셔야 된다고? 4개를 빼놔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얘네들은 3H 뭐가 되죠? 4가 되고 그런 경우의 수가 총 몇 가지? 1, 2, 3 곱하기 3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럼 얘는 6C4에다가 곱하기 3이기 때문에 뭐가 되죠? 45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고요. 문제의 정답은 이 두 개를 더해주는 게 문제의 정답이니까 답은 108까지가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변수를 좀 바꿔가지고 우리가 좀 식을 구해야 되는 것이 조금 약간 어렵기는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면서 쭉 정리해보시고 한번 필기 마무리 해보신 다음에 우리는 30번 문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30번 문제 이제 킬러 문제가 되게 되는데요. 이제 30번 문제는 어떤 것이냐면 3차 함수 fx와 2차 함수 gx가 있는데 최고 차이 개수가 각각 1이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hx의 값은 fx하고 gx의 곱으로 되어 있다고 한답니다. 근데 문제는 거기다 내문 쳐보세요. 역함수가 존재를 한답니다. 참고로 우리가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한 이미 그 조건은 뭐가 있냐면 1대1 대응이 있는데 이제 모든 실수에서 존재하고 있는 그 1대1 대응 함수는 항상 증가하거나 감소함수가 돼야 되는데요. 문제는 최고 차이 개수가 양수이기 때문에 이거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hx가 무슨 함수? 그렇죠. 증가함수를 의미한다는 것도 파악을 해주셔야 된답니다. 그 다음 우리는 gx가 이제 0이 되고 이제 h'1의 값이 5일 때 우리는 f'1의 값의 최대값을 k라고 했을 때 우리는 6k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랍니다. 근데 우리 이게 한번 봐보셔야 돼요. 어떤 거냐면 gx는 2차 함수고 fx는 3차 함수니까 우리가 hx는 5차 함수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4차라고 그냥 예를 들어보면 하나가 0이 돼버리고 이미 하나의 그 함수를 갖고 있다. 근을 두 개를 갖고 있다고 치면 어떻게 가는 간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이렇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는 그래프가 되겠죠. 3차를 그려도 뭐 이렇게 왔다가 두 개 지나니까 뭐 어떻게 하죠? 두 개 지나면 이렇게 왔다 이렇게 하면 어떤 순간이 생길 수밖에 없냐면
올라갔다가 다른 점을 지나기 위해서 한번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소 구간이 100% 생길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어떤 경우? 저 hx가 근이 여러 개가 존재했을 때. 그래서 우리는 걔네들이 항상 뭐가 되냐면 증가 함수가 되어야 된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hx의 근이 하나만 존재를 해주셔야 돼요. 그게 중근이 몇 개든 상관없이 하나만 존재해 주셔야 되는데 우선 gx의 값이 0이라는 근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gx는 2차 함수이기 때문에 0이라는 근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gx의 값은 이걸로 딱 고정하셔야 돼요. 어떻게? x의 제곱으로. 그냥 고정해 주셔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근이 하나밖에 안 존재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fx도 이제 항상 3차 함수는 적어도 몇 개의 근을 갖죠? 한 개의 근을 갖죠. 근데 걔네들도 항상 무슨 근을 가져야 된다고? 0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0이라고 하는 x 하나고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라고 하는 fx를 완성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그럼 저희는 이제 hx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hx는 이 두 개를 곱한 것을 hx라고 얘기하죠. 그럼 곱하면 x 세제곱이니까 전개시키면 x 5제곱에 플러스 뭐죠? ax의 4제곱에 플러스 bx의 세제곱이 우리가 원하는 hx가 될 것이고 우리 참고로 우리가 어떤 것을 알고 있죠? h'의 1의 값이 오기 때문에 h'의 x를 구하게 되면 5의 x의 4제곱에 플러스 4a의 x 세제곱에 플러스 3bx의 제곱이 될 거예요. 맞죠? 그럼 첫 번째 식은 어떤 것이 완성될 수 있냐면 첫 번째 식을 1번 쓸까요? 1번은 어떤 식이냐면 h'의 1을 집어넣으면 5 플러스 4a 플러스 3b의 값은 뭐가 된다고? 5가 된다는 것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식은 이제 4a 플러스 3b의 값은 0이라고 하는 우리가 아름다운 첫 번째 식을 완성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쵸? 여기가 괜찮죠? 여기 괜찮죠? 두 번째 또 어떤 것이냐면 봐보세요. 얘네들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는 것을 알고 있죠. 왜냐하면 증가함수니까. 근데 우리는 x의 제곱값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이기 때문에 약분해도 큰 문제는 없거든요. 그럼 약분해 주시면 5x의 제곱 플러스 4의 x 플러스 3b라고 하는 2차식도 0보다 크거나 같죠. 우리가 2차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머릿속에 생각나는 게 하나 튀어나오셔야 되죠? 뭐죠? 반별식. 반별식이라고 하는 2a의 제곱 빼기 5 곱하기 3b의 값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럼 여기 있는 이 값 대신에 뭐 집어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4a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얘네를 넣어서 정리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그 a 값의 범위가 마이너스 5부터 a는 어디까지? 0까지의 범위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건 바로 무엇이냐? 세 번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f의 1의 값이거나 f의 값. 그럼 f1의 값은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1 플러스 a 플러스 b가 되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a 값의 범위이기 때문에 b 대신에 뭐를 집어넣냐면 마이너스 3분의 4 a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럼 얘네들은 마이너스 3분의 1의 a 플러스 1이 되는데 참고로 a가 마이너스 3분의 1에 붙었기 때문에 a가 음수의 값이 가장 클수록 최대값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얘네들의 최대값은 뭐가 되냐? 마이너스 5를 집어넣는 3분의 5 플러스 1이니까 3분의 뭐죠? 3분의 8이 되고 이 값이 바로 k가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근데 원하는 것은 우리가 뭐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6k이기 때문에 6k의 값은 뭐가 되냐면 답이 16이 된다는 것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이제 오늘 첫 번째 본 거는 어떤 것이냐면 이제 이해원 모의고사 이제 시즌 1의 그 두 번째 있는 세트인 이제 1회 문제를 같이 봤는데요. 기본적으로 이제 수능과 난이도 약간 조금 비슷한 정도가 되는데 30번 문제는 보통 수능보다 조금 쉽게 나왔고요. 나머지 29번하고 그다음에 28번, 그다음에 그 수학 발견적 추론 문제라고 하는 21번 같은 경우 약간의 조금 난이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문제들은 정리를 잘 해두신 다음에 문제를 푸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시즌 1의 2회를 같이 한번 해설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